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연말연시 장세 행복한 투자 하고 계십니까? 연말 장세가 조금 변동이 있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보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좀 되었고 배당기일이 많이 변하면서 예전처럼 배당이 몰리는 현상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연말은 우리가 예전에 맞았던 연말과는 장세가 조금 다릅니다. 연말 변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호재도 악재도 좀 반영이 덜 되는 그런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투자를 좀 하셨고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역대급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겪었던 하락폭이 금융위기를 능가하면서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을 조금 더 가다듬고 지금도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스탠스의 변화가 많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스탠스의 변화가 많았는데 문제는 지난 한 조정 기간 한 2달여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10조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서 뭔가 수익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아주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절대 주식 투자 혹은 주식 시장에서 떠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머물러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오히려 더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말 장세는 우리가 이제 좀 매크로적인 시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는 완연하게 동결이 되었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시장이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앞서 나간 시장이 과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자제 멘트가 나오면서 다시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데 금리가 지금 현재 동결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금리 인하가 내년 5월이든 하반기든 어쨌든 금리 인하는 최소 내년에 3에서 5회 정도는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 아마도 첫 금리 인하 시기 예전에 예상했던 하반기보다는 좀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적어도 한 5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은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시장은 이것보다 상승 통력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는데 사실 이제 그런 현상은 벌써 이미 우리가 7월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의 정도와 횟수라고 보여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패드에서 5회 이상 인하를 예상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표상에서 3회 정도 나온 것에 괴리감은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보면 사실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미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내년도에 구조적으로 성장성, EPS 상향, 가이던스가 어디가 높아지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주도 섹터를 찾아 나가는데 명확해집니다. 내년도에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2024년도는 그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분기별로 EPS 성장이 내년 2분기까지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은 어쨌든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미 그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12개월 전행 EPS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이 고점인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느 섹터가 주도주인가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건가 상승할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주도 섹터는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구조적인 성장성을 좀 가져가는 섹터는 뭐 미국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섹터가 있고 조금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섹터는 일단은 AI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IT 섹터의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미국이나 우리나 좀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어느 쪽으로 늘어날 거냐라고 본다면 내년도는 헬스케어 섹터가 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초에 우리가 CS2024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IT와 헬스케어 쪽의 이벤트는 모멘텀과 관련돼서 본다면 오히려 테마주들은 이 시점을 고비로 좀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보는, 그리고 대형 제약사에서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중장기적인 포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경기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연말에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과, 또 한 가지는 경기 확장 쪽과 관련된 쪽에서도 미국에서 상당 부분 주가 흐름이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계라든지 건설은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데 미국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쪽은 상당히 흐름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기 확장 쪽과 관련 맞물려서 상당한 주가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의 일부와,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항 제약주들, 그리고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필점으로 해서 일부 경기 확장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위주로 주도 섹터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대치가 높은 2차전지 소재라든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소비재 등은 사실 지금 주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가이던스가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분기에 가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강조드렸던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역별로 보면 올 한 해 미국과 다른 증시가 괴리감이 좀 컸는데, 과연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내년도는 우리 증시를 가장 주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EPS 성장률을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이 내년도에는 EPS 성장률 전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중국이 저점을 형성하니까 턴어라운드 가능한 여부와, 그리고 미국과 일부 신흥국 요런 정도로 좀 좁혀서 보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우리 증시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26년까지 증시에서 메가 사이클을 형성한다면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를 매수하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느냐 아니면 거기 딸리는 소부장이 좋느냐를 본다면 사실 금리 동결 시기에는 대형주 흐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제한된 가운데서 일부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자금이 주로 주도 섹터가 될 때는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사실 흐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게 금리 동결 시기였고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포트를 채우시고, 나머지 소부장들은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실 때 내년 1분기 저점론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고, 기대치가 높았다 낮았다, 그리고 실망감과 우려감이 굉장히 교차하는 증시였는데, 저도 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번 팬데믹 이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시가 하락하고 어려움을 줬던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락하는 시기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짧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면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락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하락하는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폭이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투자가 분들의 계좌가 반토막에 나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과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이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보여지면 지금부터 주도 섹터에 접근해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내년, 내후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좀 더 냉정하게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내년, 내후년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겪었던, 올해까지 겪었던 아주 큰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 한 해 주식 투자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주식 투자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이제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앞으로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건데, 시장이 어려워도 한 발 물러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이클을 넘어서 꼭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경기의 창 위는 내년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이었습니다.